자, 여러분. 오늘은 5주차 워크북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거 저희 지난주에 배웠던 온난전선에 관한 내용이죠. 제가 복습차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한번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한랭전선의 일기도가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상공에 어떤 공기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랭성 뒤쪽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뒤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움직이고 있을 거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생기는 거고, 그 밑에는 차가운 공기가 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이 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시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시 영상을 촬영하면은 흰색이 짙을수록 어떤 정보를 준다라고 했었죠? 자, 구름의 두께와 관련된 정보를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A에는 상공에 온난연섬이 나타나냐라고 물어봤는데, 좀 글씨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A는 지금 전선면이 없는 구역이죠. 그래서 전선면이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 니은 전선을 통과하는 동안 A의 풍향 시계 방향으로 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아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온난전선의 중심, 즉 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하면 풍향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신을 풀 때나 수능을 풀 때나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지만, 왜 그런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나에서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의 세기는 기억 영역이 미음 영역보다 강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기억의 두께가, 기억적의 구름 두께가 미음 지역의 구름 두께보다 크니?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구름은 안에 이제 수많은 물입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빛들을 다시 밖으로 반사해서, 그래서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거는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성현아가 봤을 때 흰색인 부분이 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보다 기억력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써서 이거는 틀린 선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정답은 미음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2번은 텍스트 문제입니다. 자, 얘는 위에랑 거의 멘트가 비슷한데, 얘는 태풍에 관한 자료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했다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억 영역을 보니까 이 기억 영역은 태풍의 이동 영역에서 바로 얘는 위험 발언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 자, 우리 태풍의 세력 어떻게 판단하고 했죠? 그쵸. 우리 중심기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세력이 세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로 했었고, 공산시가 그래서 기압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시가 더 약하다고 한 것은 틀린 정치입니다. 자, 디귿은 아까 저희 위에서 봤어요. 흰색이 진한 게 구름에서 반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영역이 더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처음 배운 악기상 중에 뇌우고요. 뇌우는 제가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응 단계, 두 번째 성숙 단계, 세 번째 소면 단계인데, 이때의 수직으로 어떻게 공기들이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적응 단계인데 성숙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이 중에서 네오는, 즉, 이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같이 내리는 요거는 언제 가장 잘 발생하죠? 그쵸. 성숙 단계를 가장 빈도수가 높게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높다고 해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자, 요 디귿을 또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최상부의 온도가 가장 낮은 게 가가 더 작니, 나가 더 작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름이 높게 떠 있을수록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더 낮은 거고, 그래서 가가 더 적외선 방출량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지대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이런 제가 ST 다이어그램, ST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셔야 되냐면, 수온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어떻게 수온 분포가 되는지 여러분들 일차적으로 일단 보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여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은 어디가 수온약증이니 어디서 어디까지가 혼합증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A가 지금 요 조금 덜 진한 선이 요게 A고요. 그 다음에 B가 제가 파란색으로 치면 요게 이제 B의 어떤 수온 분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보시면은 수위 깊이가 증가해서 해수 밀도가 증가하냐 라고 했는데 우리 요거 기억나죠? 극밀도선이 이렇게 우측 하방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방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료에서도 밀도가 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한다.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층 기체의 산소 용해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A 시기가 평균적으로 기온이 더, 즉 표층이라고 했으니까 연미터를 봤을 때 온도가 더 H가 높기 때문에 H가 더 용해도가 작아야 되는 거죠. 왜?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냐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A는 표층부터 지금 수온이 쭉 내려가죠. 자, 근데 혼합층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수온이 일정히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파란색 선을 보면은 0도부터 50도까지 지금 제가 검은색 선는 이 부분이 거의 수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더 수송약층, 밀도층이 아니라 혼합층이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래서 AC가 더 두껍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기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아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제 문제냐면, 첫 번째, 염분이란 개념을 너희들이 정확히 알고 있니? 두 번째, 이 염분이라는 게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요인들에 따라서 변하는지 알고 있니?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염분 단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갈게요. 염분이라는 거는 1kg가 아니라 해수 1kg. 즉, 이 해수라고 하는 거는 물과 염료가 모두 합쳐진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용액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X 혹은 N g의 용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건데 PSU, G, NPSU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은 소금물 1000g 안에 용료가 35g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실험을 잘 읽어보면은 반은 원래 35psu짜리 이 소금물이었는데 여기다가 증류주를 좀 더 섞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순수한 물만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 적어지는 거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료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짠 물이다. 이렇게 꼭 직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보다는 미음의 염료가 더 작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자, 다의 과정은 단수의 유입에 의한 해수의 염분면을 알아보기 엔 쉽냐라고 했는데, 단수는 염료가 없는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료가 없는 물을 넣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이유는 저희가 위에서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해수에 결빙이 있다, 즉 해수가 언다라는 거는 소금기는 쏙 빼놓고 순수한 물만 오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은 날려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미음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이 자료가 2월과 8월에 측정한 물리량의 염질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돼 있고, 조직 중 하나가 수온, 둘 중 하나가 용존산소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이 아래 이제 폭을 잘 봐야 되는데 소울이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자,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항상 두 그래프 다 해서 가랑 나에서 모두 감소하는 성향을 보이는 A가 이제 수온에 해당을 하겠고 B가 용존산수량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계절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표층에 대한 수온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계절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표층의 수온은 대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나가 여름철일 거고 나가 겨울철일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혼합층의 두께를 보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풍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기억도 비교를 해볼게요. 수심 100m에서 용존산수량은 가가 남냐 막냐 라고 했는데 비교해 볼게요. 자, B가 용존산수량이죠. 자, 가지점은 지금 약 5에서 10 사이의 값이 있는데 반해서 나지역은 10보다 큰 지역에 지금 위치하는 지금 데이터 경향성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더 많다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해수면 두면의 바람 세기는 2월이 8월보다 크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계절별로.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수온 여치가 뚜렷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의 수온차가 클 때를 얘기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보통 혼합층의 수온을 따라가고 밑에 부분은 심해층의 수온을 따라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온 여층 위아래 수온차가 많이 나는 건 언제입니까? 여름, 즉 8월이죠. 그쵸? 그래서 2월이 8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수입니다. 그 정답은 이음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위도가 다른 기억, 니은 두 개가 각각 수온 분포를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거 보면 뭐부터 보여야 된다 했죠? 그렇죠. 수직으로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려볼게요, 제가. 자, 항상 여러분 X축, Y축에는 어떤 걸 표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항상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기억은 거의 수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수온, 표층 수온 비교해봤을 때 디귿이 조금 더 수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쭉 처음부터 쭉 떨어지는 곳은 니은이 바로 수온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습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도별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 수온 분포가 발달하는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고위도에 해당하는 곳,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이 혼합층의 두께가 디귿이 더 두껍기 때문에 즉 바람이 더 많이 부는 중위도다 라고 볼 수 있고 니은이 저위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위도가 낮은 곳은 기억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심 8,000m에서 해수 밀도 마이너스 층에서 밀도의 값은 미리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자 수심 4,000m는 우리가 심해층이다 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4개의 밀도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4,000m 정확까지 수업 연분들을 준거랬으니까 그럼 뭘 판단하면 되냐? 이 등밀도선이 몇 개 위로 올라가야 표층에 이 수온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칸이 많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디귿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EN이 더 값이 밀도차가 덜 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말을 한 거고요. 자, 표층 연분은 디귿에서 가장 커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표층 연분은 이렇게 X 방향의 데이터 읽어주면 되죠. 기억니은 디귿 비교했을 때 디귿이 가장 연분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디귿도 X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C 학생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요 가그림을 보자마자 배경 지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연한, 즉 대륙의 어떤 가생이 있는 부분이면은 담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같은 이국 지역에 비해서 연분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 중위도 고압대, 다음에 열대 저압대, 영도, 적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이 대기대순환의 특징 때문에 중위도 고압대는 다른 위도에 비해서 염분이 높게 나타나고, 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기 때문에 날아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그에 비해 거꾸로 열대저압대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굉장히 작은 곳이다 다른 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뒤집혀져 있죠. 이건 중위도에 대한 설명이고, 기억은. 자, 근데 표층연분은 대항의 중심부가 주변부보다 대체로 높냐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연화는 담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연분이 상대적으로, 제가 잘못 썼네요. 연분이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인 대항의 중심부가 오히려 높다. 이거는 가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증발량 값수량 마이너스 뺀 값이 큰 해역일수록 그만큼 단수가 많이 날라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측면부는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져야 될 거예요. 정답은 이음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은 우선은 수직과 그 다음에 수직에 대한 이제 이송 분포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랑 위도별로 이송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위도식 지역은 미음이 아니라 미음이 맞네요.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거. 저위도에 해당하는 게 이 가장 특충선이 높고 혼합층이 작고 소음약층이 잘 발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음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지금 안 했으니까 해볼게요. 기억은 어느 위도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가장 위도가 높은 60도 북반구에 해당할 거고, 이것은 30도 남반구에 해당할 겁니다. 자, 니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바람의 평균 세기가 세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이 수온 데이터를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혼합층이 두껍다라는 걸 보고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도덕 특징 자체가 중위도가 더 바람이 많이 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도보다 미도의 30도에서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우는 걸 틀렸고요. 자, 수온 약층 두께 어떻게 합니까? 자,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혹은 나보고도 알 수 있어요. 자, 미도 30도는 지금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주황색에 표시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 45도는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위도 45도는 보니까 이 정도 해당하는, 요 길이 봤을 때 45도가 훨씬 더 짧죠. 그러니까 30도가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우박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이런 그래프, 통계 자료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통계 자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봄철보다 여름철에 우박이 잘 발생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가 자료를 보면은 월별 우박 발생 횟수가 봄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우박은 매우 혹은 국지성으로 똑같이 대기가 불안정할 때, 즉 항승기류가 발달할 때 잘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할 때 잘 발생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될 거고요. 자, 디귿은 16, 18시에 지금 가장 우박이 잘 발생하냐, 여기 자료 보고 보시면 되죠. 다른 시간대보다 16, 18시 때가 우박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 우선 기본적인 염료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란 개념을 얘랑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염분비 일정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A 해역이 B 해역보다 대체적으로 염료의 양이 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도 A가 더
크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 해역에서 해수를 1kg 증가시키면은 NaCl 25.8g 얻을 수 있냐라고 지금 표시를 해줬는데, 자, 우선은 이 염료를 다 구해볼게요. 9.2 더하기 1.2 1.4 16.6 구해보세요. 이게 총 염분의 양이니까요. 그래서 20, 10.4, 0.2 그렇기 때문에 총 염료의 양은 30.6 pS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서 1kg를 증발시키면은 25.8g이 나오냐라고 했는데 NaCl이라는 게 뭡니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자, 25.8g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이 표에 있는 것도 1kg 기준으로 염료가 이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 B 해역의 염분은 15ps냐라고 했는데, 다 더해봅시다.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더하면 5.2, 5.4, 6.6, 6.7, 6.7에 8.3을 더하면은 15니까 이 해역의 염분은 15ps에 맞는, 니은도 맞는 말. 자, 지그슨 볼 것도 없어요. 왜? 염분 비율적 법칙은 항상 우리가 성립한다 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비교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내신을 칠 거다 라고 하면 제가 수업 시간부터 강의 드렸지만, 이 위에 있는 아열대 순환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될 문제 푸는 게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북반구는 항상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시계방향, 그다음에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하는 거는 난류가 뭐고 한류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따뜻하고 차가운 그게 아니라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옮기기에라서 수온이 높다.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A와 B의 염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는 난류인지 하류인지를 따지면 되죠. 자, A가 난류, 프로시오 해류고 B가 캘리포니아 한류예요. 자, 염분 누가 더 높습니까? A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에 비해 용존산수량은 뭐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온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는 A가 아니라 B 혹은 D를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 등수호선이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래서 수온이 가장 낮은 D가 용존산수량이 가장 많겠네요.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자, C의 수온보다 D보다 높은 것은 적도 완류 때문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적도 완류는 흐르는 방향이 여기랑 반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도 완류 때문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앞에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아열대 순환의 특징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 난류 한류기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는 남반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고위도로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류고 B는 한류가 될 거고요. 저위도로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준이 높은 기억이 A에 매칭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B에 매칭되는.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주변의 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난류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B는 한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 흐르는 해는 남대서양의 순환 일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 아열대 순환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형을 봤을 때 남아대서양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아메리카랑 이 아프리카의 어느 정도 이 해안선 정도 모양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그리기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지역이 남대서양이 있고 이 A와 B가 속한 게 아열대순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열대순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역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14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얘는 매크만 수동과 특징에 대해 관해서 같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요 A와 B 이 두 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형 때문에 꺾여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형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도선과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해류는 우리가 바로 치동류, 즉 바람에 의해서 가는 해류다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AB 해역의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대륙의 분포 때문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건 틀렸고요.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가 아니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남극순환류는 남태평양의 아열대순환에 속하는 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얘는 대륙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게 마치 이런 식으로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안 만들어졌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거 꼭 기억하셨어야 돼요. 그 정답은 지금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문제 주기를 각 데이터가 밀도 수온 염분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 B, C가 각각 어느 물리량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어요? 염분은 수온과 염분의 전부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크게 비례관계의 관계를 가지는 거는 밀도가 커졌다는 거는 수온이 작아졌다는 것, 즉 이 두 개는 강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저위도 쪽으로 이동을 해갈수록 수온은 높아질 거고 거기에 거꾸로 밀도는 작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이 사이에 있는 게 강우량이랑 비슷하게 분포하는 염분의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염분은 이 값이 클수록 큰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수온은 고위도였고 저위도에서 높다 데이터에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부 정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워크북 를 끝내도록